53장 강호의 거물들. 새벽빛이 희미하게 전장을 비추기 시작했지만 그 빛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비린내로 가득했던 밤의 잔상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추성표는 입술을 깨물며 섰다. 무연아, 준비해라. 이제부터는 혈울루보다 더 까다로운 상대들이 온다. 그때였다. 서쪽 언덕 위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내려왔다. 눈 덮인 겨울바람 같은 존재감. 전장을 가르는 건기의 파동. 추성표. 오랜만이군. 북해 설도단장. 도움백. 그는 엄청난 대검을 어깨에 짊어진 채 진무연을 훑어보았다. 이 아이가 천열지아인가? 무연은 아이를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도움백은 잠시 숨을 골랐다. 강호에서는 저 아이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놈들도 많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저 아이의 힘, 강호가 부정할 힘이 아니다. 그 말은 미묘하게 전쟁 선언처럼 들렸다. 추성표가 낮게 말했다. 그럼 너는 우리 편이라는 거냐? 도움백은 웃었다. 내 편은 강호 전체다. 이 아이가 강호를 살릴지 망칠지 나는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별표 54장 화산 위 장문인 도착. 남쪽 숲에서 불기운이 번쩍였다. 큰 숨과 함께 화산파의 장문인 장화진이 나타났다. 그는 불이 내공을 다룬다는 화산파의 최고봉. 그는 땅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피비린내, 혈애의 잔향? 혈주가 여기까지 손을 뻗쳤다는 말인가? 도움백이 대답했다. 그렇다. 하지만 아이가 그걸 막아냈다. 장화진의 눈이 갑자기 무연과 아이로 향했다. 정말로? 그는 다가와 아이를 살피더니 잠시 후 입술을 다물었다. 이 힘은 모든 음기를 제어할 수도 있고 모든 양기를 파괴할 수도 있겠군. 그리고 짧게 결론을 내렸다. 저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도움백이 말했다. 너도 그렇게 보는군. 물론이다. 둘 사이의 기운이 잠깐 맞부딪혔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별표 55장 무당 위 청기 동쪽 산 위에서 바람 한 줄기가 내려왔다. 아무 발소리도 없고 아무 살기도 없다. 그러나 그 발걸음 하나가 전장의 모든 기운을 정리해버렸다. 강호가 뒤집히는군. 무당의 대도사 청수진인. 그는 긴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무연을 보았다. 천열지아, 하늘이 피로 낳은 아이, 기록에서만 존재하던 그 아이인가? 추성표가 고개를 숙였다. 예, 스승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청수진인의 눈빛이 무연을 깊이 헤아렸다. 너는 설벽의 마지막 제자. 그러나 지금의 너는 설벽도 천혈도 아니다. 무연은 침을 삼켰다. 그렇다면 저는 청수진인은 단호히 말했다. 너는 새로운 길이다. 그 길을 누구에게 맡길지는 강호 모든 문파가 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어서 말했다. 내 판단은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그 말에 장화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도움백도 팔짱을 꼈다. 셋이 같은 의견이라니 기적이군. 하지만 56장 개방, 가이방, 위 입장, 전장을 가르는 수십의 발걸음. 그러나 그 발걸음들은 가볍고 빠르며 전장의 기운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개방 방주, 노천백. 그는 방망이를 툭툭 치며 말했다. 포획? 그딴 건 아무 의미 없지. 그의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꽂혔다. 노천백은 이어 말했다. 혈주가 저 아이를 원한다. 그럼 강호도 저 아이를 원해야 한다. 추성표가 이를 깨물었다. 그 말은 아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말인가? 노천백은 비웃었다. 강호란 원래 그런 곳이다. 천열지아가 나타나면 흔들리는 강호를 붙잡는 자가 강호의 왕이 된다. 도움백이 대검을 잡았다. 노천백, 너 지금 아이를 손에 넣을 생각이냐? 장화진의 파동이 흔들렸다. 개방이 이 아이를 가져간다면 강호는 더 큰 혼란에 빠진다. 청수진인도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아이는 단순한 권력의 도구가 아니다. 그러나 노천백은 가볍게 웃었다. 그래? 그럼 너희 문파는 정말 이 아이를 강호 전체를 위해 지킬 수 있겠느냐? 그 말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한동안 이어진 침묵. 그리고 노천백은 조용히 선언했다. 이 아이는 강호의 패권을 바꿀 열쇠. 도움백이 한 발 나섰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가 지켜야 한다. 노천백은 피식 웃었다. 지켜? 누가? 도움백 너? 아니면 화산파 장문? 그리고 그는 무연을 향해 말했다. 진무연, 결국 너에게 달렸다. 강호 전체가 널 지켜줄 수도, 널 죽이려고 달려들 수도 있다. 별표 57장 강호의 균열. 문파들이 서로 대치하자 전장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도움백의 검기, 장화진의 화기, 청수진인의 청기, 노천백의 개방기운. 내 문파의 장문급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강호에서도 전설적인 사건이었다.
추성표는 무연에게 낮게 말했다. 무연아, 사람을 조심해라. 혈울루보다 무서운 건 강호의 욕망이다. 무연은 아이를 꼭 안고 말했다. 저는 이 아이를 지킬 뿐입니다. 그 말에 청수진인이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욱 강호는 널 주시한다. 도움백은 말했다. 지키고 싶다면 강해져야 한다. 장화진은 덧붙였다. 우리가 너를 돕겠다. 하지만 협력과 보호는 다르다. 노천백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네가 선택해야 한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순간 전장이 흔들렸다. 멀리서 새로운 기운이 몰려오고 있었다. 첫 번째 밤의 전투보다 더 무거운, 더 거친, 더 음산한 기운. 추성표의 얼굴이 하얘졌다. 또 오는 건가? 청수진인이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백호, 화산, 개방. 지금 논쟁할 시간 없다. 그는 무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연아, 결정해라. 도움백도 말했다. 우리는 널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장화진이 손을 올렸다. 하지만 너의 선택이 강호의 첫 균열을 만들 것이다. 노천백은 조용히 말했다. 누구를 따를지 선택해라. 그 선택으로 강호의 운명이 정해진다. 모두의 시선이 무연과 아이에게 꽂혔다. 무연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그가 선택을 말하려는 순간 땅이 흔들렸다. 전장을 가르며 검은 그림자군 별표 또 다른 무리 별표가 나타났다. 추성표는 절규했다. 혈울루, 아니, 이건 장화진이 눈을 치켜떴다. 이 기운은 혈주가 아니다. 도움백의 대검이 번쩍였다. 그렇다면 혈울루의 별표 또 다른 고위 별표, 혈주의 그림자, 그리고 전장의 가장 어두운 틈에서 낯선 목소리가 말했다. 천혈지야. 그리고 설벽의 마지막 제자, 달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도 너를 원한다.